안녕하십니까. 더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로를 띄우자 김포만 서울로 가냐? 구리도 서울 들어가겠다 오늘 밝혔고요. 메가 서울만 필요하냐? 메가 부산도 필요하다. 전국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계획의 산증인 도시계획학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세요. 네, 박사님. 그리고 광명시 손 들어주시고. 광명 재선 의원, 예. 고양시 고양 출신. 수원시. 네, 한때 한 자리씩 하셨던 도시 전문가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딱 맞네요. 아, 딱 좋아요. 기대됩니다. 예. 여의도 마이너리그 바로 시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그가 비로소 밥값을 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인사하실 때 아까. 네, 서울 편입 이슈가 아주 핫합니다. 마침 도시 전문가분들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네. 한편으로 얼마나 말들이 많을까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푹 던졌다가 슬그머니 보는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발 메가시티 서울. 각자 생각이 뭐 다양하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 줄 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도시 전문가 박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국민을 안 속는다 부동산 사기극. 어유, 아, 부동산 사기극. 예. 표현이 셉니다. 일단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김동연 지사가 쏘아올린 공.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공이 아니군요. 김동연 지사가 쏘아올린 공. 궁금해집니다.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히 꺼낸 카드. 총선 득표력은 미지수. 총선 득표력은 미지수. 예. 이현주 의원님. 시대착오적이고 수준 낮은 하책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다. 표정. 두 줄 하셨어요, 근데. 네. 예. 한 줄 어떻게 아니, 충분히. 괜찮습니다. 표정이 예,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된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말 잘 안 듣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수준의 얘기를 예, 꺼낼 수가 차차 있어요. 얘기하기 네네네. 예. 일단 MIT 도시계획 박사님. MIT. 예, 매사추세츠 국가대학.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3본 신도시의 설계자.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군포 삼본이 그 신도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궁금해지는데 김포시 서울 편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도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실무도 오래 한 사람인데 이건 저기 없는 거예요. 족보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교과서에 있는 없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통 편익을 조금 더 느리자고 하는 거. 김포 골든라인이 워낙 힘이 드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서울시 편입이라고 하는 거를 네. 한다는 이게 또 안 통하니까 메가시티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서울은요 세계 8위의 메가시티예요. 2,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포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원, 뭐 고양, 광명, 하남 여기도 다 수도권으로 다 포함되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로 표현되는 메가시티 서울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는 원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도시계획의 큰 코드라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기존의 메가시티를 어떻게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기존에 너무 크지 않은 데를 어떻게 잘 묶어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잘 묶어서 도시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양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어줍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통으로 다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아니, 여기까지만 근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중심지로 공간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로 간다고 해서.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서울 외곽의 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지금은 트렌드가 뭐냐? 이 100만 특례시, 200만 특례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가 서울의 구보다 훨씬 자치권이 많아요. 사실 재정적인 재량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압니다. 이제 특히 경기도의 큰 특례시 규모대는 물론 김포시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광명도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하면 개발되기 전에 완전히 농촌, 외곽일 때 그때는 서울에 편입하고 싶어 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주거 환경 면에서 근교의 신도시가 오히려 서울 도심의 웬만한 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공원도 많고 녹지 비율도 높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너무 힘들어.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에서 조금 성에 안 차는 거. 네. 요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통 문제는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이 해결이 되고 편입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 있게 김포 골드라인 5호선 연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연장, GTX 이런 거 빨리 대폭 투자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는 걸 해야지 지금 사람들이 뭐 옛날에 그 시골 때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 경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사실은 은근히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욕망의 정치를 부추겨 보겠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강서구하고 인접한 김포 쪽의 신축 아파트 여기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김포 전역이 오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겨봐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인프라가 열악하죠. 특히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 편입되면 해결이 가능하고 서울시에 편입 안 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를테면 지금 5호선 연장이 왜 안 되냐. 예타를 통과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타 면제해야 저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 내에도 여러 가지 간선철도나 이런 것들이 예타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도봉도 그렇고 뭐 강북도 그렇고 그러면 동일하게 서울시로 편입을 했는데 거기만 면제시켜준다?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는 저는 이 사기성이 다소 농후한 그런 환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구보다 1년 예산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내의 자치구가 아니고 별도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특별시 내의 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담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별도로 다 과세할 수 있어요. 아, 자기가 거둔 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그걸 경기도 못 내 걷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보다 과세권이 넓죠. 못 걷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가 확 줄어요. 그러면 구가 서울시 되는 내에서 거죠.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 정도로 아마 예산이 축소될 거예요. 김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김포 시민들이 서울에 편입됐다는 환상만 갖고 계시는데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서울시가 이미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들이 대거 김포로 이전되거나 혹은 김포시의 지금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 이제 서울 쓰레기가 다 반출돼 가지고 서울 쓰레기를 같이 서울이 됐으니까 거기다 묻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쟁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네. 총선용으로 이걸 빨리 꺼내든 거죠. 그래서 한번 시선을 모으고 판을 흔드는 데는 일정하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제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 제기와 같은 약점이나
이 논란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 네. 내년 총선까지 아직 길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꺼내든 카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분 반박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수원시장 될 뻔하셨던 분이에요. 수원 특례시장이 될 뻔하셨고 네. 새벽 3시까지는 제가 아, 자꾸 그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지금 메가시티에서 들썩들썩하는 게 김포 발로 네. 하남, 뭐 광명, 과천, 뭐 부천, 고양 이제 접해 있는 도시들은 다 이제 거론이 되는데 수원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 줄 평에 김동연 지사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경기도 분도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경기도를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10%에 미치는 기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금 가난한 동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많다. 많아요. 그래서 세수도 경기 남도가 북도에 비해서 서너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로 묶여 있을 때는 남도에서 많이 거치는 세금으로 북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남도 북도 나눠버리면 마치 비유를 하자면 형편이 어려운 친척들만 이렇게 모아서 생계를 알아서 꾸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 북도로 편입이 되느니 서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김동연 도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경기도 분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발해서 네. 나온 아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같으면 우리는 북도로 들어가느니 서울시로 들어가겠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뭐 당론 추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답을 하니까 우리도 다 서울로 들어갈래 이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기획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는 좀 어긋나요. 그리고 총선용이면 앞서 언급한 대로 너무 일찍 터뜨린 거예요. 정말 총선용으로 써먹을 카드 같으면 앞으로 한 석 달 내지는 넉 달 후에 발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 기획 작품은 오히려 아니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총선용이라기보다는 김기현 대표의 흔들리는 지위를 뭔가 당내에서 공고화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김기현 대표의 욕망이 여기에 투영돼서 네. 총선 때 쓸 카드를 좀 미리 땡겨 쓴 거라고 보여요. 저는. 지금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나요? 안 흔들리나요? 저는 상당히 흔들린다고 보는데. 몰라서. 그래서 오랜만에 네.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다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뭐 정책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이렇다 할 얘기를 못 했어요. 자, 근데 너무 일찍 꺼냈어요. 이게 수많은 쟁점이 있고 반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를 때 그냥 확 몰고 가서 이게 총선에 휘발성 있는 이슈로 만들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많고 논쟁이 세게 붙을 겁니다. 게다가 경기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갖는 묘한 소외감. 이것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인접 지역에서 서울로 편입되는데 이미 서울인 그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강서구. 거기가 이제 바로 김포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네. 강서 구민들이 이거 웰컴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혼잡도 발생하고 싫어할 것 같아요.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봉, 중랑, 뭐 강북 이런 쪽의 원외위원장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공개적인 맞습니다. 반대의 네. 목소리를 내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일찍 꺼냈다. 그게 과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용산이 기획해서 이렇게 터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김기현이 실수로 터뜨린 공일 수도 있겠네요. 김동연 지사가 쏘아올린 공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서로 윈윈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양쪽에 다 루슬루슬해요. 서울도, 김포도. 왜냐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위험 부담? 국민들은 다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포에서는 보니까 야 이거 들어가면 잠깐 좋은 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다 다 쓰레기 매립장 버리고 우리를 다 그런 거를 취급하려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있는 거고요. 네. 서울은 이거 하면 다 주민투표 거치고 그래야 할 텐데 이거 보니까 우리 세수만 우리가 풍부한 돈만
거기 저게 다 줘야 되는 거 나눠야 아니야? 된다. 아, 우리도 해줘야 될 노원구고 도봉구고 강북구 해줘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 앞에서 그 박원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수도권에서만 반대가 심한 게 아니라 부울경까지 건드려요. 사실 실제로 메가시티로는 부울경 또는 충청, 세종, 대전. 권처럼 대전처럼 아직은 크지 않으나 서로 힘을 합해서 메가시티급의 영향력을 갖고 싶다. 이런데 작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메가시티는 부울경에서 싹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 니네들 뭐야? 니네들 서울공화국만 만들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단 말이죠. 부산 사람 잘 아시죠? 부산입니다. 아니 원래 광명에서 또 언제 부산 가셨어요? 부산 남을 말씀하셨죠. 아니 이제 저는 부울경도 잘 알고 수도권 상황도 제가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신도시에도 살아보고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하냐 하면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광명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서울에서 반대하고요. 경기도에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다른 작은 자치단체들이 시들이 다 반대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요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이게 정확하게 가능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자치시, 도의 자치시가요 광역시의 구보다 훨씬 더 재량이나 재정 문제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구가 되는 순간 모든 재량은 서울시로 다 들어가고요.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위임 사무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째서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이거.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현상, 그 지방의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특히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그런데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왜 나왔냐면 그래서 남부권에다가 뭔가 큰 덩어리를 하나 핵심 노른자위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서울을 확대시키자 이거는 역행하는 거고요. 네. 시대의 흐름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큰 특례시 100만 또는 200만에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힘을 합하는 추세지 이게 무슨 서울로 빨려 그건 이거는 아니다. 지금 전혀 시대 알겠습니다. 트렌드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은 진짜 조심스러워요. 근데 민주당은 비판은 하는데 대놓고 반대는 안 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김진애가 원내 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왔으면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인터뷰하고 다 명확하게 그래요?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반대 입장? 왜냐하면 이게 잘못 쏘아 올린 공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얘기 안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대훈 시장도 잘 모르고 인지야 만난다고 네.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지금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는 이슈가 처음부터 교통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5호선 연장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네, 그런 입장으로. 그게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가서 지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랬는데 네.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해서 다른 메가시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원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럼 있죠. 민주당은 명백히 반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예요? 김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거려. 아마 입장 정리를.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게 입장 그렇게 못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는 예. 확신하는데 네. 이거요. 지금 국민들 수준이 달라졌어요. 20, 30년 그럼요. 전하고. 그럼요. 그래서 상당수가 반대할 겁니다. 이거 이 꼼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정말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국가에 백년지 대계가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또 나- 2008년도에 정말 한심해 정말로 한심해. 2008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좀 어떻게 사기시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저기 다 원하면 다 넣어줘? 그러면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네. 2008년 총선에 민주당이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때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당시에 한나라당이 총선을 치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 뉴타운 바람이 확 불었어요. 한나라당이 압승했잖아요. 네, 압승했는데 그 선거에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는 뉴타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반대를 못하고 지역의 후보자들이 찬성 현수막을 다 걸어버렸어요. 당론은 어정쩡하고 지금 잘못 대응하면 그 꼴 나요. 민주당이.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광역 재개발 공약이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하고 직결되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때문에 이게 이제 욕망이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근데 이거는 행정개혁 개편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와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하고 접경 지역에 김포시 아파트는 조금 오를 수 있어도 저기 저 바닷가 쪽에 있는 땅값까지 오르지 않는다. 때문에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의 욕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값 한번 폭등했다가 또 이게 지금 뭐 거래 주저앉고 폭락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아파트값 올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좀 달라졌어요. 때문에 이게 서울이 아니어도 경기도여도 서울 못지않은 그런 인프라와 시설과 그런 환경에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서울로 억지로 우겨넣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어떤 시대적 추세는 다 깔아뭉개고 서울을 다 키워가지고 정말 수도권 전체를 서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오히려 동남권 메가시티나 아니면 서남권 메가시티나 중부권 메가시티나 이렇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처지는 지방의 어쨌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써도 부족할 판에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권 내부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게 총선 전략으로서 역풍이 셀 수 있어요. 집값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좀 이렇게 의원님도 짚어드리면, 그만 짚어드리면 고향, 저기 성남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도 그렇지만 인근의 서울 구보다 집값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그 30년 전 얘기라니까. 김영남 의원님 중화 좀 시켜주세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포,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과천, 먹이까지 광명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적어도 여기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은 명백히 반대 못할 거예요. 대놓고 못한다. 대놓고 못할 거예요. 민주당도 당론으로 명백히 반대?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겁니다. 그것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찬성 여론이 꽤 높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이슈화가 될 수가 없죠. 금방 사그러들죠. 근데 김진애 의원님은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메가시티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갈 때 내는 환승과 관련한 요금 체계 개편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걸 메가시티가 이미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인구 2천만 이상 3천만 정도의 메가시티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수도권 전체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3천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서울 주변에 있는 100만, 200만을 합쳐서 들어오는 형태를 갖고 메가시티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번 주에 이슈화된 거는 메가시티의 큰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수원이 다름 아닌 경기도의 수부 도시잖아요. 경기도의 도청이 수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축소가 이렇게 논의되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수원 입장은 또 다르죠. 수원의 아들로서. 그렇죠. 수원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인구 3천만을 바라보는 메가시티로서의 장기 플랜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확실하게 얘기는 저기는 할게요. 박사님. 왜냐하면 저도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그레이터 서울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의 규모는 갖고 있으나 수도권이
2,500만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삶의 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푸는 거하고 김포시나 몇 개 도시들을 엮어가지고 다시 서울에 편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메가시티 개념은 아니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국힘이 어려운 아니 그럼 서울시장 끝까지 뛰시지 왜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떨어졌어요. 예. 국민의힘이 혁신한다고 해놓고 저는 이 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는 게 혁신의 방향이고요. 네. 그 꼼수와 눈속임에서 그런 네. 거 말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해달라라는 게 혁신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잔머리에서 본질로 가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과연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정말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심각하다, 눈빛을 이런 보니까 생각입니다. 열기를 살짝 좀 식힐 네. 시간이 네. 돌아온 게 아닌가. 네, 네, 네. 예,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은 바로 이 사람의 귀환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생각보다 조금 더 그 차이가 더 컸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경호에 잘 받아들여야죠. 총선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 참 정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 사퇴를 했던 이철규 의원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어요. 아,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박정화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뭐 인사를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설명을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인재 영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전환의 네네. 조정훈 의원하고 한 6명 정도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사무총장이니까 인재영입으로 나를 이제 뭐 책임을 영입했으니까. 져줄 것처럼 해서 내가 고려를 했는데 이제 사무총장도 아니고 네. 그럼 내가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박정화 대변인의 발언대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네.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다만 이거는 실무적으로 뭐 우리끼리의 내부 문제고 네네.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건 별도 문제죠. 아니, 의원님 눈높이에서는 어때요? 또 도발을 하시네. 아니, 진짜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제가 질문이 좋아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네. 회초리를 딱 맞으면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응?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마치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제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여기까지만. 강서 재보궐선거 끝난 지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윤핵관이고 그리고 그 당대표 못지않은 실세다. 결국에는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의 공천의 그림은 이철규 사무총장으로 찍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물러났어요. 강서 재보궐선거 네. 끝나고. 20일 만에 딱 돌아온 거죠. 결국 소나기 내리니까 잠시 피했다가 야, 비 그쳤다 가자 이러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이건 뭐냐. 총선의 그립은 놓지 않는다. 절대로. 대통령실과 이 윤핵관 이 라인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총선의 그립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찐윤 인재 감별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총장이 아니고는 못 믿는 거죠.
누구를 어디서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할지 어디다 배치할지. 그럼 지켜보는 사람들이 19일 후면은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분위기 바뀌었다. 자 이제 가자. 와. 그러니까 저 김기현 그 대표도 그 김포 서울 편입 이거 내놓고 이렇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도 물러난 사무총장이 다시 돌아오고 네. 또 물러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돌아올지 모르죠. 지켜보면 이제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행보가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추모식. 갔다 네. 온 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태원 추도식에 안 갔죠. 네.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수초를 보냈죠. 그러고 나니까 뭔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마사지를 좀 받았죠. 이거 대통령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런 인사를 다시 보내고 내일은 아니, 의원님, 또 근데- 임명제, 잠깐만요. 의원님 죄송한데 네. 이거는 조금 이건 이따가. 대김 이야기입니다. 당 차원의 그러니까 이거는 예. 당 대표가 예. 임명하는 예. 당의 아니 인재 영입 근데 위원장이죠. 거기에 예. 제가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내일 바로 당직자들과 또 만찬을 하시겠다는 네,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딱 오늘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예. 그럼 내일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 당 총재로 돌아오시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아니 이건 때는 당 대표가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글쎄. 없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장난치나. 딱 갑자기 그거예요. 나오시네. 그냥 장난치나 지금. 네. 뭐야 도대체. 국민은 뭐를 보는 거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 혁신한다는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이 혁신이라는 게 선거 딱 끝나고 한 2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했잖아.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되돌리는 거. 특히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이태원 참사 추도식이었는데 거기 안 오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가셔서 혼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러더니 이제 결국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 철규의 복귀, 그죠? 윤핵관의 복귀로 딱 나타난.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은 공천하고 직결돼 있고요. 사무총장도 공천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절대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딱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혁신은 끝났구나. 이런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요. 지금 친윤으로 대표되는 이철규 위원장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에 1호 혁신안이 징계 취소였죠. 네. 예. 근데 2호 혁신안이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뭐냐면 친윤계 인사들 이 희생해야 된다. 서울로 출마하라. 아, 험지 출마. 아니 친윤은 돌아왔는데 혁신위에서는 또 친윤을 치는 모습이에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해설해 주십시오. 아니 감명하죠. 그러니까 소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네. 임명의 배경이 무엇이냐를 놓고 뭐 갑론을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결국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혁신위원장에 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죠. 아 그거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 돌아가는 거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지는 그 이슈하고는 안 맞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적어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지금 김용남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저 혁신위는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혁신위는 뭔가를 덜어내고 쳐내는 일을 하는데 네.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제한적으로. 어떤- 영남 다선 중에도 저는 방점이 찍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누구라고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친윤 중에도 당신은 서울로 좀 가라고 방점이 찍혀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덜어내면 한쪽에서는 또 영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친윤 핵심이 앉아가지고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찐윤 감별해서 이 찐윤 자격을 통과하는 사람들 영입하겠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저는 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그 왼손 오른손을 누군가는 다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왼손도 컨트롤하고 오른손도 컨트롤하고 아니, 저는 그게 보이는데 그게 왜 안 보입니까? 아니 저 음모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있네요. 뭐죠? 그럼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로 출마하면 되네. 지금 그러면 지금 저 가서는 지금 이철규 깨지잖아요.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 수도권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구리시에서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네. 굴이 아닌 딴 데로 출마하면 이제 의심 안 했을 거죠? 덧붙이고 싶은 게 저도 양손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몸통은 하나다. 그거는 뭐 총재급이 누가 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못한 게 그 김포시 편입에 관련돼서 지금 특별위원장을 만들어낸 누군지 아세요? 조경태 부산 오선인가 네. 6선인가? 5선입니다. 5선. 뭡니까? 거기다 갖다 지금 수도권 흔들어가지고 수도권 위기인데 김포하고 수도권 아무 상관이 흔들어가지고 다 거기다가 갖다 놓고 어디는 그 중에서도 위험한 데는 비운 갖다 놓고 조금 더 뭐 가능성 있는 데는 친윤 갖다 놓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쿵찌고 착찌고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이해를 못 하겠다. 조경태 의원이 뭐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토목 전공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토목에 아무 큰 관련이 관계가 없다는 없는 얘기예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포 그 문제하고 행정구역 재편하는 문제하고 토목하고는 큰 관계가 제가 하는 없고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아주 뜬금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야 이걸 무슨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장기판의 졸쯤으로 생각하는구나. 아주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 이거 거의 갑질에 가깝다 이런 그런 느낌을 딱 받고요. 네. 국민들이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고 좀 진지해봐라 제발 신중하고 그리고 좀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다가요 이거 영남의 중진들 다 빼고 나면요 그 자리에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영남 특히 TK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호위무사가 있을 텐데 임기 이제 총선 이후에 본인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호위무사는 지금이 영남의 중진들은 아무리 지금까지 공천 때문에 줄을 섰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아주 끈끈한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빼고 자신의 어떤 호위무사를 넣으려고 하는 어떤 보관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정치 안 했던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돼. 누가 그 자리에 오는지 네. 그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남은요. 무슨 호구입니까? 영남은요. 아무나 내보내면 다 되게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공천 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고향에서 밀어내기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다 엉뚱한 데 갔다가 거기 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당에서 아무나 막 이렇게 그냥 막 보내면 지역에 연고도 없는데 그 되냐? 그리고 넌 여기 왜 왔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옛날처럼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또 주는 대로 먹고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주체성이 있어요.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3선 동일 지역 초과는 금지하는 걸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의 뭐 서울 아니면 수도권 출마는 그거와 비슷한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민유한 혁신위원장도 그렇죠. 관련 발언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영남 다선 의원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으면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친윤 의원들도 수도권 출마를 얘기하니까 네.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잡혀 있다고 봐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2016년 총선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네. 소위 친박, 찐박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네. 총선 패배로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사실은 2016년과 17년을 거치면서 탄핵을 거치면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불과 그게 6, 7년 전의 교훈이 있는데 동일한
그 비슷한 상황을 또 만들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아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게 토목을 전공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방송을 뭐 장난으로 하냐는데 이거는 대변인이 얘기한 겁니다. 수석 대변인이.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이건 네. 당의 공식 입장. 아니 근데 예. 자기 입장은 되게 민감하네요. 딴 사람 막 댓글 안 좋은 거 올라올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자기 거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자, 바로 진행하죠. 마이너리그가 제일 재밌대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진행하죠.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구조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평가도 각자 또 다르시겠죠.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통 행보 자체에 대한 평가. 뭐 대통령께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국무위원들도 나가서 싸워라. 이때 얘기할 때보다는 좀 낮았어요. 근데 강서 재보궐선거 정도의 충격이 왔는데 저 정도 제스처를 안 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정말 바뀌었느냐? 이건 저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관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념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밖으로 내보내는 거 여전히 추진 네, 그 추진 중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조금도 기조가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아니고 정말 민생 중심의 실용 기조로 간다는 거를 대통령께서 직접 구두로 국민들에게 이 언론 앞에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시정연설로 와가지고 악수 몇 번 했다고 야당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네.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 하신 거 잘했어요. 근데 여전히 야당 대표하고는 못하겠다. 그거는 이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고 피의자인 거하고 야당 대표인 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그걸 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당내 비판 세력. 당내 반대자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사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당하게 본인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내 역할을 인정하라라는 게 이준석의 요구잖아요. 노원에 공천 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 거냐 그 매듭을 이걸 보면 진짜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죠.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신다고 생각이 돼요. 발언 내용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지신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네. 정말로 달라진 거냐? 아직도 야당에서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 때 대통령의 인사권의 행사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정말로 그거는 인사의 내용을 보면 달라진 건지 아닌지 네.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연말연초에 무조건 개각이 있을 테니까. 아니 뭐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 무조건 출마, 뭐, 예. 그렇죠. 뭐 총선 출마하는 장관들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예. 나올 테니까 네. 그 빈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따 행따인데 말 따로 하고 행동 따로 하고 하는데 말따, 요새 행따. 예. 자꾸 이제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말을 하실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세트에 가서 하신다. 가령 이태원 같은 경우에 유가족을 만날 수 있는 추도식에는 안 가시고 네. 교회에 가서 자기네들끼리의 그들끼리의 그냥 추도 행사를 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시는
그리고 또 무슨 비상민생경제회의 같은 거 하는데도 다 모여진 데서 거기서 또 59분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이걸 또 폭모를 발휘하시고. 타운홀 근데 미팅.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저는 국정 기조가 바뀌는 거는 이번 예산에서 네. 좀 바뀔 수 있는 거를 이재명 대표도 그걸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R&D 예산 관련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갈비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에서 하나도 바꾸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국정 기조가 전혀 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이른바 특검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하려고. 이게 네. 바뀐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바뀐다는 것은 형식을 바꾸는 거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뭐냐? 박정훈 대령 사건 그거 다시 돌리고요. 그다음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다시 돌리고요. 네.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시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 만나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거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 R&D 문제도 재임 기간에 내가 늘리겠다. 내가 투자하겠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개인 재산 투자하는 거 아니십니다. 국가 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에 예산에서 그것을 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네. 아유, 시간을 길게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네요. 풍성하게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